서진은 대기업이 아닌 중견 컨설팅 회사의 윤리감사팀에서 일했다. 회사는 작았지만 내부 평판은 좋았고 사람이 남는다는 말을 자랑처럼 쓰는 조직이었다. 그의 아내 미나는 같은 회사의 조직문화 기획자였다. 직원 만족도 조사와 내부 워크숍을 담당했고 늘 웃으며 사람을 다루는데 능했다. 두 사람은 회사에서 만났고 사내 연애 금지 규정을 피해 조용히 결혼했다. 겉보기엔 안정적이었다. 문제는 미나가 사람 사이의 거리를 유난히 잘 조절한다는 점이었다. 서진은 그걸 능력이라 믿었다. 균열은 사소한 곳에서 시작됐다. 미나의 휴대폰에 업무 시간 외에도 끊임없이 알림이 울렸고 그녀는 늘 팀원 상담이라고 말했다. 어느 날 서진은 집 책상 서랍에서 회의 자료 사이에 끼어 있는 손편지 하나를 발견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저를 버티게 합니다. 서명은 없었지만 문장들이 지나치게 개인적이었다. 서진은 미나를 의심하는 대신 자신이 예민해졌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 선택이 가장 큰 실수였다. 진실은 회사 내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서진은 내부 신고로 접수된 비공식 멘토링 관계를 조사하던 중 미나의 이름을 보게 됐다. 문제는 한 명이 아니었다. 미나는 두 명의 직원에게 각각 정서적 의존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직급이나 부서는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둘 다 조직 내에서 평가에 민감했고 미나의 조언과 지지가 곧 생존이었다. 미나는 그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서진은 업무상 중립을 지켜야 했지만 동시에 남편이었다. 그는 기록을 읽을수록 자신이 미나의 삶에서 이미 주변인이 되어 있었음을 깨달았다. 미나는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사랑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했어. 그걸 거절할 수 없었어. 서진은 그 말이 가장 잔인하다고 느꼈다. 그녀는 악의가 없었다. 오히려 스스로를 선의의 조력자로 여겼다. 그러나 그 선의는 타인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서진은 대기업이 아닌 중견 컨설팅 회사의 윤리감사팀에서 일했다. 회사는 작았지만 내부 평판은 좋았고 사람이 남는다는 말을 자랑처럼 쓰는 조직이었다. 20여 년 전 창업한 대표는 직원 복지를 중시했고 연말이면 항상 우리는 가족이라는 말을 빼먹지 않았다. 서진은 그 말을 믿었다. 아니, 적어도 믿고 싶었다. 그의 아내 미나는 같은 회사의 조직문화 기획자였다. 직원 만족도 조사와 내부 워크숍을 담당했고 늘 웃으며 사람을 다루는데 능했다. 그녀가 주관하는 워크숍에서는 직원들이 마음을 열었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미나는 그런 순간들을 소중히 여겼고 서진은 그런 아내가 자랑스러웠다. 두 사람은 회사에서 만났다. 신입사원 환영회에서 처음 마주쳤고 석 달 후 사내 카페테리아에서 우연을 가장해 다시 만났다. 미나가 먼저 말을 걸었다. 당신 윤리감사팀이시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서진은 그 질문이 업무적인 것인지 개인적인 것인지 구분하지 못했지만 대답했다.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점심시간을 넘어 저녁으로 이어졌다. 사내 연애 금지 규정을 피해 두 사람은 조용히 관계를 이어갔고 1년 후 결혼했다. 회사는 축하해줬지만 동시에 둘 중 한 명은 부서를 옮겨야 한다고 했다. 미나가 먼저 손을 들었다. 저는 괜찮아요. 당신이 윤리감사팀을 떠나면 안 돼. 결혼 후의 삶은 평온했다. 아파트는 좁았지만 햇살이 잘 들었고 주말이면 근처 공원을 산책했다. 미나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서진은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그녀의 능력이었으니까.
문제는 미나가 사람 사이의 거리를 유난히 잘 조절한다는 점이었다.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에게는 한 발짝 다가가고 멀어지고 싶은 사람에게는 웃으며 물러섰다. 그 경계선은 너무도 자연스러워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서진조차도 어느 순간부터 미나의 휴대폰에는 업무 시간이 끝난 후에도 알림이 끊이지 않았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조직문화팀이니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주말에도 심야에도 메시지는 계속 왔다. 미나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팀원 상담이야. 금방 끝날게.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점점 그 시간이 길어졌고 미나는 휴대폰을 들고 침실이 아닌 거실로 나갔다. 문이 닫혔고 서진은 천장을 바라보며 잠들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서진은 집에서 업무 자료를 정리하다가 책상 서랍을 열었다. 미나가 쓰던 공간이었다. 회의 자료 사이에 손편지 한 장이 끼어 있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저를 버티게 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전 이렇게 버틸 수 없었을 거예요. 서명은 없었다. 하지만 문장들은 지나치게 개인적이었다. 서진은 편지를 다시 접어 넣었다. 미나를 의심하는 대신 자신이 예민해졌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녀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 선택이 가장 큰 실수였다. 진실은 회사 내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그것도 서진 자신의 손으로였다. 어느 월요일 아침 팀장이 서진을 불렀다. 비공식 멘토링 관계에 대한 내부 신고가 들어왔어. 자네가 맡아줘. 신고 내용은 단순했다. 특정 직원이 조직문화팀의 누군가와 지나치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것이 업무상 불공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서진은 파일을 열었다. 그리고 미나의 이름을 봤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전문가였다. 감정을 눌렀고 기록을 읽기 시작했다. 문제는 한 명이 아니었다. 미나는 두 명의 직원에게 각각 정서적 의존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한 명은 영업팀의 김대리였다. 입사 3년 차로 실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고 미나는 그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다. 매일 아침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저녁엔 오늘도 수고했어요. 주말에는 함께 차를 마셨다. 김대리는 그 시간을 버팀목으로 삼았다. 또 한 명은 기획팀의 이 과장이었다. 승진에서 2번 연속 탈락한 후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미나는 그를 상담했다. 회사 밖에서 만났고 때로는 손을 잡았다. 이 과장은 미나 없이는 회사를 다닐 수 없다고 동료에게 말했다. 직급이나 부서는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둘 다 조직 내에서 평가에 민감했고 미나의 조언과 지지가 곧 생존이었다. 미나는 그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서진은 기록을 읽으며 손이 떨렸다. 메시지 내용은 업무를 넘어섰다. 당신이 곁에 있어서 다행이에요. 오늘은 유난히 힘드네요. 당신 목소리가 듣고 싶어요. 미나는 두 사람에게 각각 다른 방식으로 다가갔다. 김대리에게는 멘토처럼, 이 과장에게는 친구처럼. 하지만 본질은 같았다. 그들은 미나를 필요로 했고 미나는 그 필요를 먹고 살았다. 서진은 업무상 중립을 지켜야 했다. 하지만 동시에 남편이었다. 그는 회의실에 혼자 앉아 파일을 덮었다. 미나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대신 기록을 계속 읽었다. 읽을수록 자신이 미나의 삶에서 이미 주변인이 되어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녀가 김대리와 차를 마신 날 서진은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었다. 그녀가 이 과장과 산책한 날 서진은 야근을 했다. 미나는 늘 미안해라고 말했지만 그 미안함은 가벼웠다. 서진은 그제야 알았다.
자신은 미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저 곁에 있는 사람이었을 뿐. 며칠 후 서진은 조사 결과를 정리해 팀장에게 보고했다. 미나 씨와 관련 직원들을 분리 면담해야 합니다.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가 직접 할 수 있겠나? 서진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건 업무였다. 할 수 있습니다. 면담은 차갑게 진행됐다. 김 대리는 울었고 이 과장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미나는 마지막에 들어왔다. 그녀는 서진을 보자마자 알았다. 당신이 조사했구나.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미나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난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그저 사람들을 도운 것뿐이야. 도움이 아니었어. 서진의 목소리는 낮았다. 당신은 그들을 의존하게 만들었어. 그리고 그걸 즐겼지. 미나는 웃었다. 슬픈 웃음이었다. 당신도 나한테 의존했잖아. 처음 만났을 때 당신도 외로웠어. 내가 필요했고. 그 순간 서진은 할 말을 잃었다. 미나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나는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사랑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했어. 그걸 거절할 수 없었어. 서진은 그 말이 가장 잔인하다고 느꼈다. 그녀는 악의가 없었다. 오히려 스스로를 선의의 조력자로 여겼다. 그러나 그 선의는 타인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회사는 조용히 문제를 정리했다. 대표는 사건이 외부로 새나가는 걸 원치 않았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말이 무색해질까봐. 미나는 부서를 이동했다. 조직문화팀에서 총무팀으로, 사람을 다루는 일에서 물건을 다루는 일로, 관련 직원들은 퇴사를 권유받았다. 김 대리는 사표를 냈고 이 과장은 휴직 후 조용히 떠났다. 남은 사람은 서진뿐이었다. 그는 조직의 얼굴이었고 회사는 그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대표가 직접 서진을 불렀다. 힘들었겠네. 하지만 자네가 아니었으면 이 문제를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했을 거야. 깔끔하게요? 서진은 쓴웃음을 지었다. 사람들은 상처받고 떠났는데요. 그래도 조직은 남았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서진은 고개를 숙였다. 조직은 남았다. 하지만 사람은 떠났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아내도 포함되어 있었다. 미나와의 대화는 줄어들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 인사를 나누지 않았고 저녁엔 각자의 방에서 시간을 보냈다. 주말에도 함께 있지 않았다. 미나는 친구를 만난다고 나갔고 서진은 집에 혼자 남았다. 어느 금요일 밤 미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 이혼하자. 서진은 놀라지 않았다. 예상했던 말이었다. 그게 좋겠어? 응. 당신도 힘들잖아. 나도 힘들어. 미나는 담담했다. 우린 더 이상 서로를 필요로 하지 않아. 서진은 그 말에 반박하고 싶었다. 하지만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았다. 미나의 말이 맞았다. 그들은 서로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필요로 한 적이 없었는지도 몰랐다. 알았어.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부터 준비할까? 이미 변호사 알아봤어. 다음 주에 만나자고 했어. 미나는 이미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다. 서진은 쓸쓸하게 웃었다. 그녀는 항상 그랬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이고 감정을 배제했다. 이혼은 빠르게 진행됐다. 서류는 깔끔했고 위자료는 상징적인 수준이었다. 재산 분할도 문제 없었다. 둘 다 많이 가진 게 없었으니까. 변호사는 참 깔끔한 이혼이라고 말했다. 서진은 그 말을 듣고 웃을 뻔했다. 깔끔한 이혼. 마치 서류 정리하듯 끝난 관계. 사람들은 서진에게 그래도 잘 정리됐다고 말했다. 위로의 말이었지만
서진에겐 비수처럼 꽂혔다. 잘 정리된 게 뭐가 좋단 말인가. 사람은 서류가 아닌데. 마지막으로 짐을 나누는 날 미나가 물었다. 후회해? 서진은 잠시 생각했다. 아니, 후회는 안 해. 그냥 아쉬워. 뭐가? 우리가 서로를 더 솔직하게 봤으면 좋았을 텐데.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하지만 그게 쉽지 않잖아.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그녀는 마지막 짐을 들고 문을 나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서진은 빈 거실에 혼자 남았다. 햇살이 들어왔지만 집은 차가웠다. 이혼 후 서진의 일상은 조용했다. 회사는 여전히 사람이 남는 곳이었지만 서진은 더 이상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사람이 남는 게 아니라 조직이 남는 것뿐이었다. 사람은 언제든 떠날 수 있었고 실제로 떠났다. 동료들은 서진을 조심스럽게 대했다. 그의 이혼 소식은 회사 안에서 빠르게 퍼졌고 사람들은 그를 피해자로 봤다. 하지만 서진은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방관자였다. 미나의 행동을 눈치채고도 외면했고 문제가 터진 후에야 움직였다. 그게 더 비겁하다고 느꼈다. 어느 날 총무팀으로 옮긴 미나와 복도에서 마주쳤다. 그녀는 서류를 들고 있었고 서진은 커피를 들고 있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잘 지내? 미나가 먼저 물었다. 응. 너도? 응. 그게 전부였다.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갔다. 서진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미나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그녀는 여전히 똑같아 보였다. 차분하고 정리된 모습. 하지만 서진은 알고 있었다. 그 차분함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서진은 매일 같은 사무실 유리병 너머를 보며 생각했다. 사람이 투명해 보일수록 그 안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조직은 투명성을 외쳤지만 정작 사람들은 서로를 보지 않았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다. 보는 것보다 믿는 게 편했으니까. 회사는 미나 사건 이후 윤리 강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서진이 주도했다. 직원 간 부적절한 관계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내부 신고, 시스템 강화, 정기적인 윤리 교육. 서류상으로는 완벽했다. 하지만 서진은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게 형식일 뿐이라는 것을. 사람의 마음은 규정으로 통제할 수 없었다. 몇 달 후 서진은 사직서를 냈다. 대표는 만류했다. 자네 같은 사람이 필요해. 조직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 저는 이미 실패했습니다. 서진은 담담하게 말했다.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제대로 보지 못했으니까요. 그건 자네 잘못이 아니야. 알아요. 하지만 제 책임이긴 해요. 서진은 회사를 떠났다. 사람들은 아쉬워했지만 그를 붙잡지 않았다. 조직은 언제나 그랬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는 것보다 남은 사람을 관리하는 게 더 쉬웠으니까. 미나는 다른 회사로 옮겼다. 여전히 사람을 다루는 일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다. 서진은 그 소식을 듣고 쓸쓸하게 웃었다. 그녀는 변하지 않았다. 아니, 변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그녀에게 그건 잘못이 아니었으니까. 서진은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작은 비영리 단체에서 일했다. 감사나 조사가 아닌 사람을 돕는 일이었다. 급여는 적었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그는 처음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대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려 했다. 어느 봄날 서진은 공원을 걷다가 미나를 봤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웃고 있었다. 예전처럼 밝고 자연스러운 미소. 서진은 그녀를 지나쳤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이제 알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게 때로는 용서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1년이 지났다. 서진은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며 조용한 삶을 살았다. 출근길은 여유로웠고 퇴근 후엔 책을 읽거나 산책을 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졌다. 예전처럼 평가하거나 의심하지 않았다. 그저 함께 있는 시간을 즐겼다. 어느 날 옛 동료에게서 연락이 왔다. 회사에서 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었다. 이번엔 다른 부서, 다른 사람이었지만 구조는 비슷했다.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부적절한 관계. 자네가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동료는 한숨을 쉬었다.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자신이 있었어도 막을 수 없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구조였다. 완벽해 보이는 구조 안에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관계를 만들었고 그 관계는 언젠가 균열을 일으켰다. 서진은 처음으로 완벽해 보이는 구조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회사는 윤리를 외쳤지만 정작 사람들의 외로움은 보지 못했다. 규정은 촘촘했지만 사람의 마음을 담기엔 너무 좁았다. 미나도 그 구조의 산물이었다. 그녀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았다. 그게 사랑인지 조종인지 스스로도 구분하지 못했을 것이다. 서진은 그녀를 용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해하려 했다. 그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어느 주말 서진은 옛집 근처를 지나갔다. 미나와 함께 살던 아파트였다. 햇살이 잘 드는 집. 이제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다. 서진은 잠시 멈춰 섰다가 다시 걸었다. 그는 이제 과거에 머물지 않았다. 그날 저녁 서진은 일기를 썼다. 오랜만이었다. 오늘 옛집을 지나쳤다. 예전엔 그곳이 전부인 줄 알았다. 하지만 이젠 아니다. 나는 더 넓은 세상에 서 있다. 미나는 여전히 어딘가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을 것이다. 그게 그녀의 방식이니까. 나는 더 이상 그녀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 대신 나를 바꿨다. 사람을 평가하는 대신 사람을 보려 한다. 완벽한 구조를 믿는 대신 불완전한 인간을 받아들이려 한다. 그게 내가 배운 전부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하다. 서진은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다. 예전엔 보이지 않던 별들. 그는 처음으로 완벽해 보이는 구조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의심만이 자신을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늦게서야 받아들였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출근길에 카페에 들렀다. 커피를 주문하며 바리스타와 짧은 대화를 나눴다.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예요. 사소한 대화였지만 서진은 웃었다. 진심으로. 그는 이제 알고 있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구조는 무너져도 괜찮다는 것을, 중요한 건 그 속에서 서로를 보려는 마음이라는 것을. 서진은 커피를 들고 밖으로 나왔다. 햇살이 따뜻했다. 그는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나로 사는 시작. 유리벽은 여전히 투명했다. 하지만 서진은 더 이상 그 너머만 보지 않았다.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도 함께 봤다. 불완전하지만 진실한 한 사람의 모습을.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다. 서진은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말했다.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그 말이 거짓이 아니었다. 정말로 그는 괜찮았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하지만 서진의 삶은 계속된다.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하게. 구조에 갇히지 않고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